네, 즐거운 주말을 알리는 신황희정승 시간입니다. 개그맨 황현희 씨, 정블리 정상근 기자, 그리고 신유진 변호사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들이 이제 앉기 시작하면 이제 금요일이구나 느낌이 팍팍 옵니다. 네네. 네, 1월이 한 중반 정도 지났어요. 시간 참 빠르죠. 네, 나이를 계속 먹고 있어요. 어떻게 그렇습니다. 보십니까, 황현희 씨? 아니 이게 저는 근데 뭐랄까요? 저는 이제 주변 분 같이 일하는 분들을 보면은 못 느껴요. 친구분들이나 근데 뭐 같이 늙어가니까요. 네, 예, 근데 네. 애기들 크는 거 보니까 맞아, 야 맞아. 정말 그렇죠. 시간이 잘 가는구나. 진짜 세월이 이게 빠르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아이들이 쑥쑥 크니까. 네네. 네. 근데 1월은 저 유난히 빠르다고 느껴지는 게 네. 막 1월 1일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막 인사하다가 또 설날 또 오잖아요. 그렇죠. 민족의 대명절. 그때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니까 그 인사만 하다 보면은 1월이 다 가더라고요. 2월은 지워져 있죠. 네, 네. 인사하다가 1월을 보내는. 알겠습니다. 오늘 이 세 분과 이번 주 일어난 일들 총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으니까요. 유튜브 들어가셔서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검색하시면 저희들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얘기 먼저 해봐야 되겠어요. 딸 부정채용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성태 의원. 오늘 1심 판결이 무죄로 나와서 하루 종일 좀 시끌시끌했습니다. 정상근 기자, 설명을 네. 간략하게 좀 해주시죠. 뭐 간단하게 줄여서 말씀드리면 특혜는 있다. 하지만 뇌물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없다라는 네. 게 결론입니다. 네. 오늘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판결을 내렸는데 일단 재판부는 김성태 의원이 KT 측에 이 딸의 정규직 채용을 청탁을 했고 이후 딸에게 이례적인 특혜가 돌아간 점은 사실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규직 채용 전에 그러니까 계약직으로 채용이 될 때도 청탁이 오갔다 이렇게 네. 판결을 했는데 다만 이것이 뇌물인지가 확실하지 않다라는 게 판결입니다. 뇌물 특성상 이 당사자와 이제 주변의 증언이 핵심 열쇠인데 이 재판부는 이 검찰 측의 핵심 증인인 이 서유열 전 KT 사장의 증언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네. 이 서유열 전 사장이 이 김성태 의원이 2011년 이석채 전 회장을 만나서 딸 채용을 청탁했다 이렇게 증언을 했는데 카드 결제 자료에 2009년으로 나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신빙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라고 진술 그렇게 자체가 봤습니다. 흔들리는 그런 상황. 알겠습니다. 부정채용 의혹을 가장 먼저 보도했던 분이 바로 한겨레 김한 기자입니다. 지금 바로 연결해 보죠. 김한 기자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기분이 어떠십니까? 네, 뭐 제 기분이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재판부가 조금 해석의 여지가 많은 판결을 내려서 네. 좀 더 이제 명확한 판결을 내려줬으면 좋았을 텐데, 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재판부는 채용 청탁이 있었다, 특혜가 있었다는 인정을 했어요. 네. 다만 이제 서유열 전 사장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 예를 들면 2011년이 아니라 2009년이다, 뭐 등등등. 네, 김 기자도 이 일시적 회동을 알고 있습니까? 서유열 사장이 채용에 개입됐다는 사실은 저희가 처음 보도할 때부터 알고 있었던 사실이고요. 네. 이번에는 그 이제 뇌물죄로 검찰이 받기 때문에 뇌물을 제공하려고 한 자와 뇌물을 받으려고 한 자가 어떻게 이제 공모 관계가 됐는지가 네. 재판들의 쟁점이었는데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서유열 사장은 2011년도에 만났다라고 주장을 했었고, 네네. 그 김성태 의원 측은 2009년도, 그러니까 딸이 대학생이던 시절에 만났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는데, 네. 결국 이제 마지막에 그 2011년 만남이 카드 결제가 아니라 이제 현금 결제가 됐다라고 서유열 사장이 주장을 하면서 네. 재판부가 부정 채용은 있었지만 그 부정 채용이 뇌물로 보기에는 확실한 증거가 뒷받침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1심 재판부가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석채 전 회장이 김성태 의원 딸의 정규직 채용을 지시하는 방법으로 김 의원에게 뇌물을 공유했다는 사실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 방금 설명하신 그 부분. 네. 그러면서 이 전 회장이 무죄고 따라서 김 의원도 무죄다. 이런 건데요. 유죄를 입증하는 어떤 책임은 검찰 쪽에 있지 않습니까? 네네. 좀 취재 기자로서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까? 재판부의 판결문을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네. 부정 채용이라고 하는 박수 소리가 났다라는 거는 사실로 인정을 했어요. 네. 근데 이 박수가 오른쪽에서 시작됐는지 왼쪽에서 시작됐는지가 확실하지가 않다라는 식의 이제 논리 구조인데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국민들의 법감정이랑 이것이 부합하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 부정 채용이라는 게 특성상 뭐 대놓고 공공연하게 네. 증거를 다 남기면서 하기가 어렵고 그 채용이라고 하는 결과값을 놓고 그것을 결과값이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는가를 따져야 되는 문제일 텐데
그 부분에서 이제 재판부가 증거가 좀 불충분하다. 네. 사실관계는 인정이 되지만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뭐 검찰은 항소를 할 것으로 보는데요. 네. 항소를 하면 이 부분의 증거를 어떻게 보강할 것이냐 이게 이제 2심 재판의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 공짜 정심은 없는 건데 누군가한테 네네. 특혜를 베풀었다면 거기에 대해서 그 기대치가 있었을 텐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법 감정을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재판부는 그 부정 채용 사실 자체를 어쨌든 그 어느 정도 인정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검찰이 조금 더 그 증거를 더 확보를 한다던가 좀 더 그 수사를 집중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부정 채용이 있었다면 그 부정 채용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증명을 해야 되는 게 수사인 거잖아요. 네, 어떻게 왜? 네네. 네, 그 부분에서 재판부가 확실한, 그러니까 믿어 의심할 여지가 없는 뭐 이런 이제 수준의 증거가 지금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건데 네. 그 부분과 관련해서 당사자들이 모두 지금 어쨌든 그 수사 선상에 있었고 당시의 상황을 검찰이 핵심적으로 기대를 걸었던 이제 증거가 마지막에 흔들리면서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한 건데. 그 부분이 수사가 더 돼야 되지 보강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직권 남용이나 업무 방해가 아니라 뇌물죄를 적용한 것이 조금 미스였다 전략상 그런 네. 의견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검찰이 이 부분을 뇌물죄를 적용하기 위해서 사전에 그 네. 수사 자문단까지 꾸려갖고 검토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도 이 채용비리 문제가 청년들의 박탈감이나 이제 사회의 어떤 공정함을 현격하게 위협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떤 판례가 될 만한 판결을 끌어내고 싶어 했고 노력을 했던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근데 이제 그 부분에서 뇌물죄가 이제 근데 범죄가 구성되는 요건에서 재판부가 증거가 부족하다라고 지적을 했기 때문에 네네. 뭐 검찰은 이제 그 부분을 보강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한 기자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들 의견 많이 주고 계시네요. 백경림님. 이래가지고는 부정 채용 절대 뿌리 뽑히질 않겠네요. 안타깝습니다. 이런 의견 주셨고 8672번님 김성태 판결 방귀를 낀 건 맞는데 냄새가 없다? 이렇게 문자 주셨어요. 그리고 1349번님 흑수저인 저희 아들은 김성태 의원의 무죄 판결에 허탈해하네요. 뭐라고 위로를 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도 심정을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예. 이렇게 네네네. 우리 엄마 아빠가 그렇죠. 뭐 흑수저여서 뭐 등등. 그러니까 사법부의 판결은 우리가 존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이게 자꾸 이 기회평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네. 이런 좀 뭐랄까 특혜는 있어 보이지만 결과를 이렇게 준다는 것은 이게 국민의 감정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신유진 변호사는 어떻습니까? 사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 공짜 밥은 없는 거잖아요. 네. 누군가한테 특혜를 베풀 때 이게 정말 봉사 아니라면 네. 뭔가 기대하는 걸 거잖아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법률가 저는 입장. 이 판결문 보고 약간 검찰이 좀 이 부정 채용에 대해서 증명을 좀 거기 힘을 쓰다 보니까 예를 네. 들면은 뭐 원서 마감 이후에 원서를 접수했다든지 네. 뭐 원서 접수 점수 면접 점수를 뭐 조작했다든지 네. 아니면은 김성태 의원 딸이라는 점을 어필했다든지 이런 부정 채용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다가 보니까 이 부정 채용을 지시하는 것 그 이석태 전 회장이 부정 채용을 직접 지시하는 것 이 부분에 대한 입증을 좀 놓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부정 채용을 네. 이석태 전 회장이 자기가 자백할 리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이 부분을 좀 더 이 지시한 부분까지도 치밀하게 입증 전략을 세웠어야 되는데 좀 입증 그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래서 사실 뇌물이라는 거는 예전엔 전통적으로는 돈이나 물건이었어요. 뭐 보통 사과박스. 그랬죠. 네, 예. 네. 그런데 이제 이런 부정한 이득으로 폭넓게 본 것으로 이제 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법리 구성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법리 구성에는 문제 없었는데 이 지시를 했다는 자백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치밀하게 입증을 해야 되지 않았나 판결문은 그 부분을 좀 더 지적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 감정에 대한 부분에서 자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네네. 우리 부모님들은 열심히 이제 아이들 교육해서 대학교 보내고 이제 취직할 때 되면은 네. 또 내가 그 잘나지 못한 것 때문에 내 아들이 취직을 못하는 것인가까지 이제 고민을 하게 만드는 부모님들이 자책하시죠. 자책합니다. 네. 이렇게 네. 되면은 그러면 과연 우리의 이 기회 평등과 이게 공정함은 어디 공정함은 것인가? 과연 어디에서 찾아야 되는 것인가? 네. 이런 감정에 대해서 뭐 얘기는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계속. 예. 하여튼 많은 분들이 김성태 의원의 딸을 부러워할 것 같기도 하고. 참 저도 착잡합니다. 부럽습니다. 예, 저도 네. 부러운 느낌이에요. 예, 예. 판결에 따르면은 이게 뇌물이 아니기 때문에 음. 이 KT가 이제 아무런 조건 없이 네. 네, 김성태 의원의 딸만 콕 집어서 네. 이렇게 특별한 이제 혜택을 준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네. 꿈도 꾸지 못할 일이죠. 네, 일반적인 사람들은.
김성태 의원 들어갈 때 사진을 봤고 나올 때 사진을 봤습니다. 표정이 네. 매우 달랐었는데요. 뭐 부담을 많이 던 거겠죠. 총선에 매진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까? 네, 총선에 네네. 매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무래도 뭐 부담 많이 덜었죠. 근데 어쨌든 이 1심에서 좀 무죄를 받긴 했지만 이게 완전히 깔끔한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네네. 이 재판부도 특별한 혜택이 있었다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이 기사의 지금 제목만 보시는 분들은 그냥 김성태 의원 무죄라는 것만 보시니까 네. 그렇죠. 결국 예. 이제 무죄라고 받아들이실 테고 김성태 의원은 또 이를 10분 활용해서 이제 공천에 이제 최선을 이제 다 하시려고 하겠죠. 근데 뭐 앞으로도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총선에 매진하겠다라는 것은 뭐 이제 뭐 홀가분하게 이제 네. 좀 공천도 받고 좀 이렇게 도모하실 것으로 보이는데 이 자유한국당이 어떻게 판단을 내릴지 모르겠습니다. 이 검찰에서는 항소를 하겠죠? 네네. 하겠죠. 네. 그 부정 채용 자체가 뇌물이 네. 아닌 게 아니라 그 지시를 직접 한 게 요거를 뇌물로 봐서 요 부분 지시한 그 부분을 좀 입증해라 요 부분이지 부정 채용 자체가 뇌물이 아니니까 부정 채용 마음껏 해라 이런 거는 아닙니다. 그리고 네네. 앞부분을 네. 채우면 된다. 네네. 아, 알겠습니다. 하은호님, 특혜가 뇌물이 아니면 뭐가 뇌물일까요? 박예영님은 아들 둘 취업을 해야 하는데 금수저를 못 물려줘서 어쩌나 이런 안타까운 문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아, 네, 잠시 광고 듣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황희정승, 신유진 변호사, 개그맨 황현희 씨, 그리고 정상근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대철 님이 문자 주셨어요. 주말이 왔음을 실감나게 하는 황희정승, 저도 정승이고 싶은데 이런 문자 주셨고. 네, 저도요. 네. 박명수 님, 오늘 황현희 씨 출연료 10,000원 더 주셔도 될 듯합니다. 어머, 10,000원. 왜 그럴까요? 마음에 와닿는 얘기만 하시네요. 점점 개그 무대에서는 안 보이니 그건 좀 섭섭하네요. 이렇게 문자 주셨어요. 개그 무대에서 출연료 10,000원 깎이고 이렇게 여기서 10,000원 더 받고. 10,000원 안 받겠습니다. 개그를 열심히 본업을 열심히 해야죠. 네, 또 예. 요즘 시사를 참 많이 하고 계시죠, 우리 황현 네네. 씨가. 네. 이번에는 우리 일주일 맨날 기다리는 네. 우리 신유진 변호사 코너입니다. 준비되셨죠? 네. 네. 코너 속의 코너. 신유진의 로킥. 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아, 한 주가 끝났네요. 아, 이제 금요일이구나 싶습니다, 진짜. 예. 네, 집에 갑시다. 막 이러면서. 네. 오늘은 어떤 얘기 준비하셨습니까? 아, 네. 이야기는 좀 무거운데요. 성폭행 의혹을 받고 있는 김건모 씨가 네네. 경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갖고 왔습니다. 네. 경찰 출석이 15일, 그러니까 그저께였습니다. 정상근 기자가 먼저 핵심 내용을 좀 정리해 주시겠어요? 네, 네네. 김건모 씨는 15일 오전 10시 반경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을 했는데 이 들어갈 때는 이제 묵묵부답으로 들어가서 12시간 정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조사를 마치고 나와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뭐 하루빨리 진실이 밝혀졌으면 좋겠다. 또 와서 조사받을 마음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하다라고 고개 숙여 인사를 했습니다. 네네. 김건모 씨는 경찰 조사에서 관련 사실을 모두 부인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저는 이번에 보니까 김건모 씨 그 소환되는 모습 카메라에 다 잡혔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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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저번에 검찰 측이 이제 피의자 인권 생각해서 공개 소환 전면 폐지하겠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경찰 쪽은 이게 상관이 없는 얘기인 건가요? 아니면 뭐 어떻게 된 건가요, 이거는? 뭐 법무부 훈령이긴 한데 네. 근데 기본적으로 경찰도 다 포함되어 있는 네, 맞습니다. 그렇죠. 얘기이긴 하죠. 기본적으로. 그런 얘기죠. 비공개 소환 방침을 정했고 이번에도 이 공개 소환식으로 뭐 포토라인에서 그런 것은 아닌데 이 취재진들이 워낙에 강남 경찰서에서 아예 그냥 잠복도 아니고 그냥 주둔하고 있다가 네, 주둔이요. 네. 네. 그래서 수요일 날 좀 추석할 것 같다라고 해서 음. 사정없이 이제 프레시를 그 터뜨린 거죠. 날짜가 은근슬쩍 새 나간 건지. 네, 그렇죠. 이번 네. 주에 나온다라는 얘기는 기사사에서 쫙 돌았던 얘기이긴 한데 네. 근데 언제 올지 모르니까 이제 네. 월요일부터 계속 진을 치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음. 어쨌든 이번 주에 나온다는 것도 이 경찰 쪽에서 누가 흘린 예. 것밖에는 안 되는 거고 그렇죠. 좀 이런 일은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 네. 그렇습니다. 12시간 조사를 경찰에서 받았어요. 신 변호사님, 네. 이번 성폭행 의혹 핵심적인 쟁점이 어떤 건가요? 일단 2016년도 네. 8월경에 그 A 씨가 자신이 유흥주점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을 했고 네. 이런 얘기가 나오자 이제 과연 그 얘기가 신빙성이 있느냐 막 이제 문제가 되니까 또 2007년도 굉장히 과거에 2007년도에 내가 B 씨가 내 주먹으로 맞았다. 네네. 굉장히 심하게 맞았다라고 이제 또 주장하는 경우가 있었죠. 네네. 그래서 근데 그 성폭행을 당했다는 A 씨가 굉장히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여러 가지 이제 사정을 이야기하면서 네.
뭐 진술을 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김건모 씨가 모두 하나하나 반박하기 위해서 아. 이 시간이 오래 걸린 것 같아요. 근데 김건모 씨 경찰 가서 증거 자료 제출을 했다는데 네. 이게 증거 자료를 잘 수집해서 제출하는 것이 맞는 건가요? 그러니까 피해자의 진술에 반대되는 이제 자료를 제출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반드시 무죄 입증을 본인이 직접 전부 다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네. 오히려 검찰이 유죄를 증명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유죄를 네. 증명하기 전에 자신의 무죄를 누구보다도 밝히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을 탄핵하는, 그러니까 네, 네. 진술이 사실이 아니다, 신빙성이 없다라는 탄핵하는 다른 정황 자료, 증거들을 많이 제출할수록 조기에 그래도 이제 그 피해자가 입지가 줄어들죠. 만약 거짓말하는 사람이 더 입지가 줄잖아요. 그리고 자신이 했던 말들을 예를 들면은 경찰 진술 때 했던 말들을 모두 다 기억하지 않고서 뭐 녹음하지 않고서는 전부 다 네. 기억할 수는 없잖아요. 네네. 그 말들이 기록으로 남겨지는데 나중에 추후에 뭐 검찰에 간다든지 법원에 갈 때 그 얘기가 조금씩 달라지면은 그렇죠. 그 진술의 신빙성이 깨지기 때문에 그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더 입지가 적죠. 사실 불리해지죠. 그 성범죄는 그 진술의 일관성을 굉장히 좀 중요하게 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반대를 하기 위해 증거를 계속 그렇죠. 제출하는 거군요. 네, 네. 예. 네. 김건모 씨가 냈다는 그 증거 중에 지금 알려진 것은 네. 그날 이제 사건 당일에 그 피해자가 김건모 씨가 이제 배트맨 티셔츠를 입고 있었다라고 네, 네. 진술을 했는데 김건모 씨는 자기가 그 옷을 입고 있지 않았다는 CCTV를 제출했다. 지금 네. 여기까지는 알려져 있는 거기까지는 상황입니다. 알려졌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성범죄의 핵심 증거를 가지고 공방을 하는 건 그건 아니고, 아니네요. 네, 예. 공방을 하는 건 아니고 기타 서로 간에 뭐 나는 김건모 이런 점까지 알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은 그건 사실이 아니다라는 정도의 진실 공방인 거죠. 그 진실의 일관성이 약간 어긋난다라고 이제 계속 증거 네, 제출을 하는 그렇죠. 상황이라고 네. 봐야겠네요. 예. 경찰이 이 김건모 씨 소유 차량을 압수수색해서요. 이 내비게이션 GPS 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만약에 GPS 뭐 포렌식 분석을 통해서 네. 의혹을 받고 있는 당일에 해당 유흥업소에 갔다는 사실이 확인된다고 하더라도 네. 이것이 성폭행 의혹의 직접적인 증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김건모 씨는 그래서 유흥지점에 갔던 사실 자체는 인정을 하고 네. 그날 당일에 카드값 그 카드 명세서까지 150만 원 정도 나왔다. 그런데 그것까지, 이거는 네. 여성과 단둘이서 술을 마시면은 이것보다 더 비용이 더 나오는데 이것만 봐도 나는 매니저와 술을 마셨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릅니다. 누가 진실을 얘기하고 있는지 네.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질문을 드리면 해당 당일에 해당 업소에 갔고 심지어 그 여성이 얘기하는 것처럼 베트남 티를 입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 또한 그렇죠. 뭐 추행 네. 성폭행의 직접적인 그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참 어렵네요. 네. 이게 시간도 꽤 흐른 거라서. 네. 그리고 김건모 씨 의혹 말고도요. 주진모 씨도 굉장히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주진모 씨는 그 해킹 이후에 이제 자신이 해킹을 당했다면서 피해를 호소했는데 문제는 피해를 받은 여성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네. 주진모 씨가 그 여성들에게 사과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어찌됐든 스마트폰 정보를 빼내간 해커를 정식 고소한 상황입니까? 네, 주진모 씨는? 그렇습니다. 그 주진모 씨는 지금 법률 대리인을 통해서 굉장히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 유출을 하는 경우 또 다른 뭐 사실 편집과 유출된 문자 메시지가 전부 진실한 게 아니라 편집과 왜곡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고통받고 있다. 그렇기 네네. 때문에 이 편집과 왜곡된 문자 메시지를 또 새롭게 전송하거나 배포하는 가공하거나 이런 경우에도 엄단하게 고소를 하겠다라는 입장을 법률 대리인 통해서 밝혔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문장을 한 문장 이렇게 잘라서 보거나 그걸 여러 개를 이어서 붙이면은 굉장히 네. 좀 다른 의미로 해석이 될 수가 있겠다라고. 그렇죠. 소위 말하는 얘기를 악마의 하는 거죠. 편집이 될 수 네. 있는. 그렇죠, 그렇죠. 네. 예. 그럴 수도 있다. 주진모 씨가 분명히 피해를 입은 건 맞는데요. 이게 참 어렵습니다. 피해자인 건 맞아요. 그리고 네. 협박을 받았다고 하죠. 네. 그런데 또 내용상에 들어가면 그 내용들이 굉장히 불편하고 그런 내용들이 네. 또 있어요. 여성들한테는. 그러니까 이제 또 이 범죄 행위에 어떻게 보면 피해자인데 네. 주진모 씨에 대해서 그런 것도 예비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네. 굉장히 그렇게 심각하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라고 비난을 하자 또 이 비난하는 그거를 이용해서 이 해커가 공포심을 조장해서 그 연예인의 공포심을 조장해서 돈을 갈취하려고 했는데 그렇죠. 그렇다면 일반인들이 이렇게 정말 그 해커의 예상과 적중해서 한편으로는 해커의 한편이 되어서 주진모 씨를 공격하는 것이 맞느냐 또 이런
지적도 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그 범죄에 대한 비난은 어느새 없어지고 그 연예인의 사생활에 대한 그들의 대화에 대한 것만 약간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서 그거 어떻게 좀 방송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네.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저도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사생활을 뭐이라고 보호를 해줘야 되고 해커가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이분이 했던 대화들을 그것도 도덕적으로 비난받아야 되는 것이다라고 보는 의견도 많다 보니까 도덕적인 좀 문제랑 헷갈리네요. 법적인 문제는 좀 별개로 봐야 될 것 같긴 한데요. 그렇죠. 현실적으로는 네. 정상근 기자는 이번 사건은 어떻게 보세요? 저도 좀 비슷한 피해자이자 생각인데. 가해자가 돼버렸어요. 어찌됐든. 네, 이게 뭐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는 건 제가 그 문자를 다 보지 못해가지고 네, 제가 네, 뭐 네. 이렇다 저렇다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근데 어쨌든 뭐 한 여성에 대해서 뭐 이렇게 음. 그런 좀 이게 평가? 좀, 네. 좋지 않은 이 대화들이 네네. 좀 오갔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뭐 도덕적인 뭐 비판이 있을 것이고 또 거기에 대한 뭐 책임은 또 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그 해커들한테 피해를 입은 또 다른 사람이 있었어요. 네, 최현석 씨. 네네. 네. 유명 셰프 분이시죠. 네. 뭐 역시 해커로부터 이 개인 휴대전화기 클라우드가 이제 복제되는 상황을 겪었는데 그래서 이제 불법 해킹 피해를 당한 거죠. 네. 그리고 이 해커에게서 또 협박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이 최현석 씨가 이에 응하지 않자 이 해커들은 이 해킹을 통해서 빼낸 이 최현석 씨의 문자 메시지 등을 해외 사이트에 유포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사문서 위조 의혹과 관련된 것들이었는데 그 최현석 씨가 그 전 소속사 재무이사 A 씨 등이 주도한 이 매니지먼트 계약서 위조에 가담한 정황이 드러났다. 지금 이렇게 한 매체가 지금 보도를 했고 지금 여기까지 알려진 상태입니다. 네. 그러니까 한 매체가 보도한 바에 의하면 원본 계약서가 있는데 네. 그 다른 계약서의 형태가 뭐 휴대폰에 저장돼 있었다라는 건데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 건데 그 위조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이 사문서 같은 경우에는 그 명의 도장을 몰래 갖다 찍는 것만 위조고요. 네. 그리고 그 내용을 이미 작성된 거에 내용을 내가 컴퓨터로 조작을 했다. 이거는 허위 문서거든요. 허위 네네. 문서 작성이거든요. 사문서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은 처벌되지 않습니다. 음. 그 위조를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데 위조는 남의 도장을 몰래 찍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네. 그 컴퓨터에 있는 안에 있는 거 대충 뭐 이리저리 그 요리를 한다고 해도 그 네. 자체는 네. 문제가 문제되지 없다. 않는데 개념이 좀 좀 괜히 다르군요. 이 부분도 좀 확대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는 그냥 최현석 셰프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은 뭐 여성과 관계된 어떤 문제가 없으니까 이것도 해커로서는 뭔가 문제를 삼고 싶었는데 네. 뭐 뭔가 이 또 계약서에 이런 게 잘못된 게 있는 게 아닐까라고 또 그 부분을 또 공격하는 게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 사건은 또 어떻게 흘러갈지 좀 추이를 봐야 될 것 같고요. 김건모 사건 관련해서 0205번님 문자 주셨어요. 김건모 사건 제일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왜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야 신고를 했냐는 점입니다. 그때 당시에 바로 했으면 오히려 더 자세하게 밝혀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좀 아쉽다는 문자 주셨고요. 박진수님, 연예인분들 공인으로서 살기 힘들겠지만 공인으로서 조금 자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팬분들도 울고 있습니다. 이것도 맞아요. 그 저희가 이제 이 방송하는 사람들이 인식을 많이 바꿔야 돼. 이제 비밀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사실 네. 그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행동을 하면은 바로 알게 돼 있어요. 예, 그걸 좀 인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익명을 요하는 한 분이 제보 문자를 주셨어요. 네. 0000 익명이니까 네. 번호도 개인 택시 애청자인데요. 좀 전에 신방화 사거리에 있는 김성태 의원 사무실에 손님 태우고 갔는데요. 무죄 판결 나와서 지인들 술 한잔 하자고 김성태 의원이 오라고 한다며 간다고 했습니다. 지금쯤은 무죄 자축연을 벌이고 있겠죠. 김한 기자한테 이 사실을 꼭 알려주세요. 기가 찹니다. 뭐 이렇게 굉장히 생생한 내용인데요. 제가 봤을 때는 예. 이 사건은 네. 검찰이 제대로 지금 듣고 있어야 돼요. 검찰 반성하고 입증 정확하게 좀 합시다. 네. 우리 판결까지만 간다고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신 변호사님이 흥분하셨어요. 갑자기 막 화가 네. 나가지고. 네. 근데 하이킥을 이건 뭐- 하셨네요. 마지막에 진짜 제대로 코너명을 네. 하고 마무리 지어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깔끔했습니다. 네. 다음은 정상근 기자 차례인데 오늘은 어떤 뉴스 들고 오셨습니까? 네, 이번 주에 가장 화제를 모은 인물 중 한 명 바로 이제 이국종 아웃대병원 권역 그렇죠. 외상센터장이었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존경받는 의사분 중에 한 명으로 꼽히지 않을까. 네. 네, 네. 근데 죄송합니다. 이 이국종 교수가 난데없이 폭언을 들었다는 소식에 지금 국민들이 굉장히 좀 황당해했는데요. 네, 네. MBC 보도였는데 그 이국종 교수가 아주대병원 유희석 의료원장으로부터 이 폭언을 들은 음성 파일을 MBC가 입수를 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유희석 네. 의료원장이 뭐 나랑 한판 붙을래? 나 이런 표현까지 썼다라고 하는데
이국종 교수는 이 취재진에게 왜 이런 폭언을 들어야 했는지 뭐 자세히 말하진 않았지만 이 네. 권역외상센터가 좀 심각한 어려움에 놓여 있다라는 말은 했습니다. 도입 후에 맹활약했던 닥터 헬기를 운영하는 데도 여러 어려움이 있었고 또 최근에는 이 환자에게 병상을 배정하는 그 일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토로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아주대 의료원 그리고 이국정 교수 갈등 그 음성으로 사람들이 들으니까 네. 훨씬 더 피부에 와닿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화도 네네. 나고 무슨 일이 벌어진지 궁금하기도 하고. 아니, 그 어쨌든 의료 원장님 네. 정도는 굉장히 좀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위치가 있으신 분인데 이런 욕설을 하시는 게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무엇보다 그러니까. 나랑 한판 붙을래를 초등학교 이후에 굉장히 오랜만에 들은 것 같아요. 네. 저는 네. 굉장히 유명한 어른들이 진짜 왜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 굉장히 유명한 네. 판례 중에 네. 이 협박인가 아닌가인데요. 네. 나한테 바로 자신 있나? 어, 나한테 자신 있나? 그것이 협박이냐 아니냐가 예. 재판에 예, 갔습니까? 재판에 갔던 유명한 네.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나. 한판 붙을래 이거 굉장한 협박입니다. 그 누가 이겼습니까? 이 의료 원장이기 때문에 아니 거기서 한판 붙죠 이러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예. 그래서 그 재판 결과는 혹시 나한테 기억나십니까? 나한테 자신 있나 이 부분은 협박은 아닌 걸로. 아닌 아. 것으로. 네. 참 애매하네요. 어찌됐든 MBC 뉴스데스크 보도로 세상에 알려졌는데 파장이 굉장히 커요. 네. 황현희 씨는 네. 어떠셨어요? 이 아니, 뉴스 보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2020년이 맞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의사분들도 이런 일에 시달리고 계시구나. 아직까지도 사회가 바뀌어야 될 부분이 좀 많이 있구나. 아니 어떤 곳에 이제 단체의 장이라는 분이 네. 그 밑에 있는 분을 불러서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욕을 하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세계는 우리는 PD가 저를 불러가지고 저한테 만약 욕을 한다. 그럼 뭐 난리 나겠죠 진짜. 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렇죠, 그렇죠. 예. 한번 붙을래요 진짜. 그런 상황이 우리 되겠죠. 안동지 예. PD는 욕을 못 합니다. 아, 그렇습니다. 워낙 그러니까 심성이 착해서. 이거는 네. 이제는 없어져야 될 일을 아직까지도 이렇게 고위층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어쨌든 네. 좀 사회적으로 좀 위치가 높으신 분들이 이런 일을 하고 있고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듣고 많이 당황스럽고 놀랐습니다. 예. 이국종 교수가 오죽하면은 어디 숨어 지내다가 이번처럼 배나 탔으면 좋겠다. 거의 막 이렇게 자포자기한 듯한 예, 탄식이 섞인 그런 문장이에요. 기본적으로 아주대 그 의료원의 외상센터 운영에 문제가 많다는 거잖아요. 네. 결국 정상 기자. 네. 이 돈 문제인 거죠. 이 결국은 권역외상의료센터가 네. 돈이 안 된다라는 게 가장 큰 핵심적인 부분이고 이게 사실 예전부터 논란이 됐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정부나 아니면 국회에서 그렇다면 이제 국가적으로 좀 지원을 하자라고 얘기가 나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권역외상센터를 이제 지정을 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17개가 지정이 돼 있는데 이 중에 14개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지원을 하고 있고 이 아주대병원 같은 경우에는 뭐 가장 큰 규모의 또 외상센터로 지정이 돼서 네. 예산을 지난해에만 63억 원을 받았습니다. 네네. 그렇죠. 지원을 이렇게 많이 좀 받고 보조를 있어요. 할 테니까 네. 좀 어려움에 처한 분들, 그러니까 일단 다친 사람들은 일단 치료해 주자라는 차원에서 이 그럼요. 권역외상센터를 운영을 하는 건데 네. 그런데 병원이 마치 이제 뭐 골칫거리라든지 이 적자의 주범 이런 식으로 그 인식을 하고 있는 좀 그런 상황들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아니 병원 입장에서 뭐 그래 뭐 이해는 돼요. 충분히 뭐 그들의 뭐 어차피 거기도 이제 하나의 뭐 회사라고 생각을 해보면 경영은 해야 되니까. 경영 문제는 또 네.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지만 그렇다면 돈이 되는 사람만 치료해 주겠다라는 마인드로 환자들에게 접근한다면 이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또 환자가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 예전에 이국종 교수 그 다큐멘터리가 프로였나요? 네. 어디서 봤는데 내가 진료를 보는 사람들은 가장 어렵게 평소에 그 생활하시는 분들이다. 네. 그러니까 건설 현장에 계시다가 그렇죠. 뭐 낙상한다던가 그리고 그러니까 평소에도 워낙 어렵게 사시는 분들 힘들게 사시는 분들인데 당장 몇 초 몇 분이 이 사람들의 그 생명을 가르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나는 가장 이분들한테 그 지원이 많이 필요하다 생각한다라는 어떤 절절함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네. 이게 또 경영 논리 앞에서는 또 달라지는. 그러니까 어떤 그 의사 선생님이 그 SNS에 그런 거를 쓰셨던데, 그러니까 원래 그 이국종 교수를 포함해서 이국종 교수의 제자분들까지 포함해서 이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가 그 인원으로 운영할 수가 도저히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 밑에서 일하는 네. 그 의사분도 뭐 한쪽 눈 실명하시고 그랬잖아요. 네, 왜냐하면 고된 일을 굉장히 하셔서. 많은 환자들이 네. 몰려들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근데 그거를 이국종 교수라든지 아니면 그 제자분들이 진짜 거의 밤을 새워가면서 일을 한 거죠. 근데 네. 역설적이게도 밤을 새워가면서 일을 할수록 병원은 적자가 적자죠. 난다는 거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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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이국종 교수님 그 병원이 유명해지는 게 이국종 교수님 때문에 유명해진 거잖아요. 그건 그러면 현실이죠. 그렇죠. 사실이죠. 네. 그러면 환자들이 더 몰리겠는데 그 환자들은
거의 더 중환자들이란 말이죠. 이런 시간의 1초를 다루는. 그렇죠. 네. 그렇다면 병원의 적자는 더 쌓여져 가고 네. 이런 상황들이 이거 좀 어떻게 좀 생각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공적 영역을 담당을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나라에서 지원을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예, 이제 예. 그것도 지금 모자르다고 하는 거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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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에서는 지원을 충분히 했다고 하는데 뭐 한동안 지원을 못했던 거는 본관에 있는 공사 때문이다라고 하는데 그래도 이 나라에서 지원한 63억 원이라는 돈이 들어갔는데 그럼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밝혀야 될 텐데 하는 생각도 들고요. 알겠습니다. 네. 그나저나 이국정 교수가 어제 이재명 도지사를 찾아가서 비공개로 만났다던데요. 이건 뭡니까? 네, 뭐 경기도 쪽에서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네. 이국준 교수가 어제 오전 10시쯤에 이 경기도청을 찾아가서 그 이재명 지사하고 40분 정도 면담을 했다라고 네, 합니다. 네. 이 동석자가 없이 2명만 얘기를 해가지고 이게 무슨 얘기를 나눴는지는 잘 모르고 또 누가 먼저 만남을 제안했는지도 지금은 뭐 알 수 없는 상태이긴 합니다만 네. 어쨌든 두 사람의 인연이 좀 이재명 지사가 취임한 2018년 7월부터 시작이 됐어요. 네. 그래서 네. 이국종 교수의 꿈이 이제 닥터 헬기였는데 그렇죠. 그 이재명 네. 지사가 좀 적극적으로 이거를 좀 도입을 추진을 했었고 또 지난해 9월에는 그 이재명 지사의 이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네네. 이국종 교수가 또 대법원에 제출하기도 했었습니다. 기억납니다. 네. 어떤 얘기 나는지 굉장히 좀 궁금하긴 합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시스템의 구조 개혁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서 좀 빠른 네. 해결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재명 도지사한테 저번에 한번 이국종 교수님과 상의를 한 뒤에 굉장히 네. 좀 빠르게 좀 일이 진행이 됐었던 일이 있었거든요. 네. 아마 그런 이야기를 주로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김미양님, 이국정 교수님을 위한 병원을 나라에서 지워주세요. 아예 그렇죠. 지어달라고 하는 이런 얘기네요. 청원이 있긴 해요. 이게 민간 의료기관에 맡길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청원이 있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공의료원들이 있으니까. 네. 네네. 네. 지금까지 황현희 씨, 정상근 기자 그리고 신유진 변호사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